이재명은 안 된다 허용으로 성관이 섣불렀다. 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성관이가 다시 허용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류를 한 거죠. 게시가 안 된다는 걸 보류를 한 겁니다. 김용빈 성관이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현안 질의에 답했습니다.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땡땡땡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전 제명과 감옥가자 같은 프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잠정적인 조치는 그냥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중단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성관이가 결국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앞서 성관이는 조국 혁신당에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게 했지만 이재명 대표 비판 내용,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면서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치를 했죠.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를 열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면서 다시 게시를 허용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결론을 바꿨습니다. 이항수 의원님, 4일 만에 번복을 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 사안인 겁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번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거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선관위에 저희가 문의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공신력 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 날 거로 아마들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유권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사무처 그냥 직원이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어떤 회의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선관위 사무처들이 본인들끼리 유권 해석해 갖고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그 담당 사무처의 그 직원들이 뭐 그 중에는 생각이 뭐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뭐 계속 바뀌는 인사이동 발령에서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본인 생각에 따라 이게 유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선거 사무인 만큼 네, 그래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냥 조치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그 유권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선관위원들이 모든 거를 다 유권 해석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도에 따라서는 선관위원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아니면 선관위원들이 뭐 개별적으로 뭐 몇 개의 분야로 나눠서 그쪽에서 좀 공신력 있게 이렇게 좀 다가가는 그런 그 유권 해석을 내놔야지 그냥 직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그 법조항 봐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내로남불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특정 정파에 따라서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게 낸 그런 판단들이 많았거든요. 중앙선관위가 편향돼 있다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 안 당하려면은 선관위에서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책임 있고 좀 더 신중한 그런 유권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선관위의 번복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굴복한 거냐,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오락가락 행태를 보인 선관위를 향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기관인데 본인들이 한 발 물러났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조항에 대해서 이헌령 비헌령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는 허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여태껏 그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사무총장이 갑자기 또 회의를 열어서 보류했다가 이제는 또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껌껌이 그럼 이렇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 건은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 아우성을 하니까 그럼 이건 다시 들여다본다고 했다가 또 결론을 또 완전히 뒤집고 굉장히 원칙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허용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며칠 만에 뒤집어서 이렇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건건이 그러면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 안 할 것인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도 제시를 하는 게 맞겠죠. 좀 시스템상으로 그렇죠.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뢰성의 문제인데 매번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문하고 싶은 거죠.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꾸준히 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모든 결정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민감한 시점에 오히려 편파성 문제를 자초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것은 뭐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의 어떤 뭐 신뢰성 문제를 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 번복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편파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러저러한 얘기가 시기적으로도 민감하니까 또 보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번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의 정의라는 게 이게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말한 시점과 시기, 그 배경, 그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리적으로 이게 정의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여러 갈래에서 해석을 하는데 적어도 이것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이것은 조기 대선을 가정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힘이 이번 비상계엄이 있은 12월 3일 이후 12월 4일부터 그 내부에서 계속 이거 조기 대선 전제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대권 갖다 바치게 생겼다. 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절차를 지연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이런 거 고려해서 한다는 걸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만큼 그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조기 대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낙선 목적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유지해야죠. 국민의힘 문제 제기한다고 그걸 보류시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류 조치, 다시 번복한 조치가 스스로의 어떤 신뢰성을 훼손한 거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다들 말하는 게 뚜렷한 기준이 없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일단요.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선관위 어떤 잣대 가지고 이걸 설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잖아요. 너무 이걸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전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가지고 민주당이 따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이죠. 내란숙의 윤석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자꾸 넓히면 사전 선거운동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했다랄지 그런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런 분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하나 가지고 아주 편협된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선거운동 아니야, 맞아, 정치의 표현의 자유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까 이양수 의원께서 내로남불 얘기했는데 내로남불은 일반 보편적인 언어예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선거에 관련해갖고 내로남불하면 조국하고 민주당이 생각나니까 안 된다? 이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로남불하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인정을 해야죠. 표현의 자유 자체를 넓게 인정하면 선관위 욕먹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너무나 편협된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중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전체 회의 이후에도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광범위하게 넓히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